우리나라 최고 권력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은 검사 출신. 검사 출신들이 이번에 또 총선 출마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하고 뭐 민주당도 조금 하겠죠. 검사 출신들 꽤 있겠죠. 이렇게 세상을 이제 예. 적과 악운으로 보는 전형적인 인식도 검사 출신들이 또 많이 또 그런 폐해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검사는 뭐 피의자와 자기 편, 검사 편 뭐 이렇게 볼까요? 악을 일소하는 역할을 자기가 그렇죠. 한다. 저게 사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사실 우리가 방금 얘기한 그런 폐해가 좀 고쳐질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오히려 좀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에다가 기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총선이 아무튼 7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전현직 검사 숫자를 동아일보가 세어봤대요. 예. 30일 기준으로 각 당 예비후보 등록자와 출마 선언까지 종합해서 전수조사를 우리가 했다. 그랬더니 최소 45명이더라. 최소? 그렇죠. 그런데 여당 국민의힘에서 최소 31명의 전현직 검사가 30일.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제3지대 등의 야권에서 현직 검사 포함해서 최소 14명이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이제 이 기사를 썼는데, 예. 근데 이렇게 또 썼습니다. 특히 앞으로 각 당의 전략 공천 그리고 비례대표 공천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고려하면은 검찰 출신 후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공천까지 염두에 둬야 되나? 이게 좀 비례대표랄지 뭐 이런 거는 다 직능별로, 그리고 좀 소수자들도 좀 염두에 둬서 옛날에는 다 이렇게 좀 선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데까지 기존의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들이 비례대표, 지역 뭐 다 진출하고, 지금 정부 여당도 다 장악을 하고 있고, 각종 위원회랄지 뭐 곳곳에 다 지금 있잖아요. 네. 근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검사들 뭐 몇천 명 됩니까? 2,000 명 정도 되죠? 네, 한국에. 2,000명 되죠. 현직은 2천 명 정도 되죠? 근데 이게 네. 제가 볼 때는 기존에도 사실은 검사 출신들이 이제 국회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게 맞냐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국회라는 데가 입법부고 법을 만드는 데니까는 법 전문가들이 뭐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도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이게 검사들도 있지만 판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간다. 근데 입법은 법을 창조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생각하면서. 근데 검사들이나 판사들이 하는 거는 과거의 기록을 보고 판단하는 역할이거든요. 법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법을 그분이 적용하는 거거든요. 하는 역할들은. 네, 과거의 행위를 그래서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좀 그때도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도 과거에도 예. 이게 좀 그렇다,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정권 들어서는 마치 무슨 댐이 터진 것처럼 다들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고 막 나서는 듯한 모양새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 이 물꼬를 터준 게 윤석열 대통령인 거잖아요. 이 경로를 본 거잖아요, 지금 검사들이. 그렇죠. 아, 저렇게 하면 정치권 진출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대통령도 되는 것이구나. 쉽네? 이제는 검사가 네. 예를 들면 직업윤리, 그 직업윤리라는 거는 그냥 검사일 때는 우리가 조금 조심하자 이 정도가 아니라, 한번 검사라는 직업을 가졌으면은 그래도 그 뭐 영혼이 검사. 자기들끼리의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끼리의 뭐 낭만적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한번 검사라는 직업을 가졌으면 그래도 말이야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이제는 없는 거구나, 다 벗어 던지고 그냥 정치권으로 가겠다는 거로구나 생각이 들고, 그것이 예를 들면 과거보다도 질적으로 아주 하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최근에 계속 논란이 된 뭐 검사의 행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검사가 현직 검사인데 막 책을 내고 고향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문자를 보내서 내가 지금 출마할 것처럼 누가 봐도 이거는 출마하겠다라는 현직 문자인데, 검사가. 예, 예. 이걸 누구나 다 느끼게 하고, 그래서 검찰에서 대검에서 출마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닙니다. 이래 놓고서는 심지어 거의 출마 선언 직전까지 가서 책 뭐 나눠주고 뭐 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검에서 검찰총장이 뭐 좀 머리숱도 없는 분이 예. 그 머리를 쥐어 뜯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고 언론에 나왔는데, 결국은 법무부가 이 검사에 대해서 이거 해임 권고까지 지금 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신경도 안 쓰고 지금 출마 강행하는 거잖아요. 예. 질적으로도 아주 질적으로 나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 책임이 다들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 정권이 갖고 갈 원죄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정권이 끝나고 나서 언젠가 뭐 5년, 임기 5년이니까 끝나지 않겠습니까? 예. 끝나고 나서 검찰이, 우리가 검찰 정치나 이런 거 우려하지만 검찰이 남아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검찰이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냐. 검찰을 걱정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뭐 예언이 유행이더라고요. 뭐 누가 예언한 거 맞았다더라 뭐 이러면서 많이 또 주목을 받고 그러던데, 저도 예언 하나 하자면 예.
나중에 검찰은 틀림없이 후회할 거다. 음. 틀림없이 후회한다. 어떤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에서 바로 정치권으로 직행하고 대선 출마 예. 선언하고 이럴 때 검찰 내부에서 평검사들이 수사 기소 분리하고 그럴 때 반발했던 것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저는 그렇지. 그래도 몇 명이라도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내부 비판 글을 올리길 기대했어요. 당신의 진정성을 지키고 싶다면 당신은 후배들을 위해서라면. 그렇지. 후배들을 위해서라면. 검찰이라는 조직을 아, 사랑한다면 그렇지. 제대로 쓴 검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는데 나중에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검사들은 고개 들 수 있을까요? 그냥 신발 벗어가지고 거기다 술 따라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다 선배 후배 뭐 형님 그렇죠. 동생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라고 검사 되는 거 영감님이라고 불러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그런 착각 속에서 아직도 못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안에서도 스스로 자성하는 목소리가 안 나오면 검찰 조직에 과연 희망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사실은 검찰 내부의 일을 알겠습니까? 제가 예. 사법고시 패스한 것도 아니고 예.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주변에 없어요? 없죠. 네, 주변에 많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제 주변에는 대개는 이제 예. 아니, 왜 그래요, 또? 왜 작게 일을 하는 거야, 또? 전자오락 마니아 뭐 이런 사람들만 있는데 컴퓨터 조립 전문가. 아니, 그래서 이런. 이제 요지는 뭐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 검찰 내부에도 예. 우려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근데 목소리를 내야지. 목소리를 이문정처럼. 내지 않는 것이고 제가 예. 이 느낌을 어디서 받았냐면 예. 이 정권 초반에 물론 이제 그게 이게 이제는 그 기수문화 이런 것 때문에 승진이 어렵고 이래서 그런 거긴 하겠지만 여모 검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예. 라디오 인터뷰 나와가지고 검찰의 심각한 위기 상황인 거다 이것은 그렇죠. 이 정권 초반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검찰 떠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특별히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척진 검사이거나 그러지도 않은데 그런 얘기를 그런 데 나와서 이렇게 떠나면서 하는 걸 보면은 내부에 분명히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난다라는. 그러나 그것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이것이 어떤 검찰 내부의 개혁의 동력이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이 정권 내내 유지해 간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은 큰일 난다 오히려. 근데 검사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리고 그 검사들이나 기자들이 꼭 하는 말이 있잖아요. 검사는 기소장으로 말하고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 그러면 기소장이나 기사로 말하든지 공정하게. 예?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그것도 편파적으로 기소하고 편파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 남발하고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잖아요.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에 관해서 뭔가 제동을 걸고 나는 이쪽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쪽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고 하면서 이때 조금 더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이퀄라이저의 역할 그리고 호민간의 역할 진짜 국민을 보호하는 그래서 국민들이 저렇게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이 내부에서도 작동하는구나. 이래야 이른바 권력기관, 언론사를 권력기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검사들은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크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예. 국민들이 주권자입니다. 그거는 확실하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